네, 안녕하세요. 마술입니다. 오늘은 제가 해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여러분들이 해쉬를 공부하신다고 해서 뭐 바로 어디 취업하시거나 갑자기 뭐 코딩 실력이 좋아지거나 그렇진 않을 거예요. 하지만 여러분들이 해쉬를 꼭 공부하셔야 되는 이유가 내부적으로 컴퓨터 내부적으로 이 값이 같냐 같지 않냐를 판단할 때 이 해쉬라는 것을 이용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쉬를 공부하시게 되면 컴퓨터 이면에서 어떻게 값을 비교하고 이게 어떻게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하는지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. 그 이해도가 상승하면 여러분들의 코딩 실력은 아무래도 좋아지실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쉬를 공부하시게 되면 뭐 면접에서 이런 질문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. 뭐 해쉬 테이블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설명해 주세요. 혹은 뭐 해쉬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. 혹은 뭐 equals와 get 해시 코드와의 그 뭐 상관관계를 설명해 주세요. 이런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뭐 심도 있게 대답을 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두 편에 나누어서 좀 제가 영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. 지금 보고 계시는 이 1편에서는 이 해쉬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요. 두 번째 편에서는 그래, 그럼 이 해쉬의 기본 개념을 이용해서 컴퓨터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이 두 개의 영상만 보시면 앞으로는 해쉬를 공부하실 필요가 없을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요. 궁금하신 분들면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 해쉬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. 부제가 뭔가요? 이것만 알면 된답니다. 이것만 알게 준비했으니까요.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해쉬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좀 알고 갈게요. 해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좀 이걸 알고 가면 이해가 좀 잘 될 것 같아서요. 자,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. 임의의 입력값에 대해서 고정자리수의 유일한 문자열로 반환한다는 겁니다. 유일한 뒤에 왜 퀘스천 마크가 있는지 설명을 좀 이따 드릴게요.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.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자열이 있으면 이것을 어떤 특정 해시 함수를 통과시키면 이 해시 함수가 정한 자릿수, 예를 들어서 세 자릿수의 문자열로 무조건 반환한다는 거예요. 엄청나게 긴 문자도 이 해시 함수를 통과하면 세 자릿수고요. 아무것도 없는 empty string도 세 자리로 반환을 할 것입니다.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. 두 번째 특징, 정말로 너무나도 중요해요.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, 여러분. 조금이라도 다른 값으로 입력값을 받으면 완전히 다른 값을 리턴합니다. 여러분 뒤에서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보실 거예요. 세 번째 특징은 간단한 겁니다. A에서 B라는 해시 코드를 만들면 B에서 A는 특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. 설명 다시 드릴게요, 뒤에. 자, 그럼 지금부터 간단한 예를 들어서 해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? 카카오가 만든 QR 입장 코드입니다. 여러분들은 이것만 보셔서 잘 모르겠지만 그 위에 있는 개인 안심번호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? 저는 이 개인 안심번호를 보고 해쉬에 좋은 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. 이 물음표를 누르면 이 개인 안심번호가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좀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. 이 개인 안심번호는 전화번호를 기준으로 카카오가 생성을 한 거예요. 여러분들한테 아무거나 준 게 아니고요. 여러분들의 전화번호를 입력값으로 해서 해시 코드를 만든 겁니다. 그리고 조금 더 읽어보면요. 여러분 수기 명부에 전화번호 적잖아요. 네, 전화번호 대신 이걸 적어도 돼요. 그 말은 무엇일까요? 유추를 해보면 전화번호는 여러분들에게 전화할 수 있는 여러분 키잖아요. 하나밖에 없는 세상에. 이 개인 안심번호가 키라는 말입니다. 하지만 제가 앞서 설명드렸죠. 유일한 물음표가 있었잖아요. 그것에 대해서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앞에서 나온 현상을 제가 간단하게 저의 방식대로 좀 풀어서 그림으로 쓰자면 이렇게 될 거예요. 이 전화번호를 가지고 어떤 해시 함수를 통과시키면 이러한 해시 코드가 나온다고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, 뒤에서.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번호는 이 개인 안심 번호를 뜻하는 겁니다. 여러분, 이 번호로 아까 제가 어떤 값을 뽑았죠? 이 값을 뽑았죠. 근데 말입니다. 입력값이 서로 다르죠? 하지만 이렇게 같은 결과값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? 있습니다. 있어요. 이런 걸 여러분 해시 충돌이라고 부릅니다. 원래 해시는 전혀 다른 입력값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입력값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. 그거를 해시 충돌이라고 합니다.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이 표는 제가 위키피디아에서 가지고 온 건데요. 해시 알고리즘을 만드는 이런 알고리즘들이 있고요. 뒤에 보시면
충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충돌 컬럼이 있습니다. 보시면 요 두 가지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해시 충돌이 있을 수 있다고 발견이 되었어요. 이 샤1 같은 경우는 구글에서 굉장히 오랜 연구 끝에 다른 두 개의 파일이 같은 해시 값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발견됐어요.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중요한 알고리즘, 중요한 해시 알고리즘은 샤256으로 바뀌었습니다. 그리고 보시면 샤256에는 아직 충돌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아직은 샤256으로 해시 값을 뽑으면 그것은 유일한 값이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. 이해하시죠? 왜 제가 서두에 유일한이란 말에 물음표를 붙였는지 여기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. 해시 충돌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해시 충돌에 대해서 검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 해시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. 여러분, 사랑해라는 문자열을 샤256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돌리면요, 요런 값이 나옵니다. 여러분, 이 값은 당연히 고정 자리의 문자열이겠고요. 이 사랑해라는 입력값에 대해서는 항상 이 값을 리턴할 겁니다. 언제 넣어도 몇 시에 넣어도 샤256 알고리즘은 사랑해라는 문자열은 항상 이 값을 뱉을 거예요. 첫 번째 특징입니다. 같은 값에는 항상 같은 값을 리턴합니다. 조금 더 볼게요. 여러분, 사랑해와 비슷한 사람해 라는 걸 샤256 알고리즘으로 돌리면 요런 문자열을 뱉습니다. 앞에서 보신 사랑해는 요런 해시코드를 뽑았어요. 여러분, 사람의 볼 때는 사랑해와 사람해가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두 개의 해시코드를 비교해 보면 완전히 다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여러분, 하나만 더 해볼게요. 사람의 뒤에 이번엔 점을 붙여볼게요. 이 값을 샤256 알고리즘으로 돌리면 요 값이 나오는데요. 앞에서 보신 사람해는 이런 해시코드를 가졌습니다. 보시면 이 점 하나로 완벽히 다른 해시코드가 생성되는 걸 여러분들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정말 중요한 특징이에요. 조금이라도 다른 값에는 완전히 다른 값을 리턴한다.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해시코드를 이용해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. 자, 우리가 여지껏 만들어봤던 해시 값들 비교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사랑의 사람의 사람의 점 같은 경우는 아래와 같은 해시코드를 만들었어요. 그런데 이 해시코드만 가지고는 어떤 값으로 이 해시코드가 만들어진지 알 수가 없습니다. 이게 세 번째 특징이었어요. 자, 그럼 우리가 첫 번째 봤던 요 해시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특징 뭐였죠? 이미 입력값에 대해서 고정 자리수 중요해요. 유일한 문자열로 반환했습니다. 유일한 뒤에 왜 퀘스천 마크가 있을까요? 바로 해시 충돌이 발견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. 아까 앞에서 보셨던 두 가지 해시 충돌이 발생됐던 알고리즘 있죠? 그것도 처음에는 수학자들이 절대로 충돌이 일어날 수 없어 라고 만든 알고리즘이었거든요. 하지만 세상이 컴퓨팅 기술이 굉장히 좋아짐에 따라서 이것도 해시 충돌이 발견된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샤256 알고리즘도 언젠가는 충돌이 발견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았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고정 자릿수,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. 굉장히 큰 데이터를 이 해시 코드를 만들면 굉장히 작아진다는 것, 이것도 중요한 특징입니다. 그다음 제가 몇 번을 강조했는지 모르겠습니다. 두 번째, 너무나도 중요한 특징, 조금이라도 다른 값에는 완전히 다른 값을 리턴한다. 여러분 보셨죠? 사람 해와 사람의 점, 이 점 하나로 완벽히 다른 해시 코드가 생성되는 거 중요합니다. 이런 특징 때문에 많은 문제를 해시 알고리즘으로 해결하는 겁니다. 뭐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비트코인을 전송할 때도 해시 코드를 쓰고요. 뭐 값이 같냐라고 비교할 때는 너무나 당연히 이런 해시 코드를 쓰고, 뭐 공인 인증서를 사용할 때도 해시 코드를 사용합니다. 물론 거긴 또 인증에 관련된 비대칭 암호키가 사용되긴 하지만요. 어쨌든 해시 코드가 사용이 됩니다.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다음 마지막 뭐였죠? 만들어진 해시 코드에선 원래 값이 역산이 불가능하다는 것 보셨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시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자, 그럼 다음 시간에는 몇 번 설명드렸겠지만 이런 해시 코드를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지 보게 되실 거예요. 그 영상을 보시면 다시는 해시 코드를 공부하실 필요 없을 만큼 기억이 또렷하게 남으실 겁니다. 자,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.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